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예스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강소희, 조승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하며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급락 반전한 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마감했는데요. 최근 지수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고점 부담을 느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도 했는데 견조한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며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의 분위기가 유지됐습니다.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의 상승 동력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은 지수가 한 방향으로 쏠리기보다 대형주 중심의 수급 집중과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간인 만큼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철저히 선별적인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미증시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의 새로운 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채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워시 효과가 나타나며 국채 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워시 지명자가 과거부터 인플레이션 억제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시장은 연준의 공식적인 움직임에 있기 전부터 이미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워시 체제의 연준이 보다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채권 시장의 선제적 움직임이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에 어떤 변수가 될지 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술업계의 두 거물 오픈 AI와 애플이 결국 법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오픈 AI가 애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AI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은 생산형 AI 기술의 데이터 사용 권한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 대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인 두 기업의 충돌인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AI 생태계의 주도권 향방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 간의 협력과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뉴욕시의 파격적인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일 경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금리 인상기에도 현금 부자들의 투기적 매수세가 꺾이지 않자 직접적인 과세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가 뉴욕 내 고급 부동산 시장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될 수 있을지가 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국에서는 연준 차기 리더십 변화 가능성과 AI 패권 경쟁, 그리고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채권 금리 상승과 빅테크 간 갈등 이슈는 투자 심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시장은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방향과 AI 산업 규제 흐름, 그리고 미국 자산 시장 전반의 유동성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경제 이슈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로보틱스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 회장은 14일 서울 양재사옥에서 열린 행사에서 로보틱스는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균형이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기존 자동차 산업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사업에서도 시행착오를 빠르게 축적하며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로봇 친화형으로 리모델링한 양재 사옥도 공개했는데요. 사옥 내부에는 배송 로봇과 관수 로봇, 보안 로봇 등이 실제 운영에 투입됐고 임직원들이 직접 로봇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회장은 직원들이 피드백을 기술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옥 자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속도보다는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과 테슬라 등이 빠르게 시장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고객 안전성과 기술 완성도를 우선으로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근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경쟁 속에서 배울 부분은 배우겠다며 글로벌 경쟁의 성장의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서는 사우디 공장 건설 일정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며 현지 판매도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전쟁 이후 시장 회복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 주가에 대해서는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관리재정 수지 적자는 39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1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된 모습입니다. 이번 재정 개선은 가장 큰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꼽힙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성과급과 임금이 늘어나면서 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고 증시거래 활성화와 증권거래소 부활 영향으로 증권거래소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증가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증가한 108조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부 지출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전체 재정 적자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정 상황이 단기적으로 나아졌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재정 확대의 건전성 관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향후 재정 건전성 흐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미래적금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기본금리 연 5%의 우대금리까지 더해 최고 연 7에서 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하면 체감상 연 18%의 적금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최대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주거와 결혼,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성 회복이 경제 전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가운데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을 향한 대기업들의 기술 융합 노력이 지수 상승에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되 글로벌 변수와 실질적인 기술, 완성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과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을 앞두고 이런 급락 소식에 투자자들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은 하루였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밀려나며 고전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무려 488.23포인트나 폭락하며 7,493.18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충격이 컸습니다. 전날보다 5.14% 하락한 1,129.82에 마감했는데요. 1,200선 회복을 노리던 기세는 꺾였고 지수는 힘없이 주저앉으며 1,130선마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홀로 7조 원 넘게 사들이며 고군분투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가까운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지수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약 3,900억 원 규모의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동반 매도하며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종목별 등락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국내 증시의 대들보인 삼성전자가 8.61%나 급락하며 27만 50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 역시 7.66% 하락하며 큰 타격을 입었고 SK스퀘어도 6.23% 빠지는 등 대형주 전반에 거센 매도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가 9.21%, 에코프로비엠이 8.85%나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주인 리노공업 역시 11.56%나 폭락하며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전반의 공포 심리가 확산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나기가 그친 뒤 땅이 굳듯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찾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말 동안 근심 덜어내시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강소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LG그룹주가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LG가 LG전자 강세에 힘입어 급등 마감했는데요. 이날 LG는 장중 30% 가까이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7%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강세는 최근 로봇 사업 기대감 속에 LG전자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LG전자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자 지주사인 LG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주요 계열사의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가 지주사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시가는 11만 8천 원, 고가는 15만 2,100원, 종가는 12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인 종목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천일고속입니다. 천일고속은 전거래일 대비 상승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키우면서 신고가권에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면서 장중 한때 전일 대비 27% 넘게 폭등한 35만 3,500원 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운수 창고 업종 전반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3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수급인을 넘어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의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이 단순한 테마성 접근보다는 대규모 복합 개발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고 반응했다는 점에서 오늘 움직임의 의미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천일고속은 보유 중인 터미널 부지의 현대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시장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 추진이 구체화될 경우 자산 가치 급증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한 단기 반등보다는 체질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심 중심부 유휴 부지 개발이라는 상징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심 터미널 부지를 고밀도 복합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관련 자산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처럼 주가가 3일 연속 큰 폭으로 오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일고속이었고요. 그럼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조승희 아나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죠. 바로 협동 로봇 전문 기업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전거래일 대비 약 19.29% 폭등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최고 13만 8,800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현재 주가 상승은 단순한 테마성 흐름이 아니라 피지컬 AI 관련 기대감과 미국의 대중국 로봇 규제에 따른 국내 로봇 업체의 반사이익 전망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적 면에서는 1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원액 시야 증설과 AI 및 연구개발 인력 확충에 따른 성장 투계 단계로 해석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능형 로봇법 시행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2027년 전후 흑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10만 8,100원으로 시작해 고가 13만 8,800원, 종가는 12만 8,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 종목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이하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장 초반 꿈의 8,000피를 뚫었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호가 비명으로 바뀐 날이었는데요. 코스피는 6%대 급락해 7,490포인트대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특히 5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 목소리가 나왔으나 대타협점은 없었다는 점도 하방 압력에 힘을 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크게 밀린 가운데 전자장비 및 기기 업종은 강했습니다. 그럼 상한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AMT입니다. 전자부품 유통기업인데요. 유통체인 정상화 기대와 반도체 재고 조정 마무리 인식이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과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TV 제조사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캐스피온입니다. 전자파 차폐 및 페라이트 관련 사업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AI 서버용 부품 시장의 확대 가능성도 영향을 줬는데요. 하지만 캐스피온의 최근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주의 종목으로 당부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안정된 상승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온탕과 냉탕을 오간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000피를 넘겼지만 6% 넘게 밀리며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장중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질주했지만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투자에 더욱 신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내일은 코스피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상한가, 하한가 종목 픽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장동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투자 리포트를 쉽고 핵심만 콕콕 집어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이 발간한 전력 수요 확대 속 숨은 진주를 주제로 한 리포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AI 시대의 전력 수요 확대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컴퓨터와 전기가 필요한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량 사용량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신규 전력 수요의 절반 가까이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산업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번 리포트는 변압기, 전선 같은 전력기기 산업을 핵심 수혜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보내고 관리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인데요. 리포트에서는 대표 전력기기인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과거 1에서 2년 수준이던 납기 기간이 최근 4년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만큼 주문은 많은데 제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전력기기 업체들의 기업 가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 주목한 기업 가운데 하나는 SNCC입니다. SNCC는 원래 선박용 배전 시스템과 제어 장비를 만들던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조선과 해양 분야를 넘어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 ABB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SNCC는 ABB의 배전반 생산 파트너 인증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오션 등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생산 시설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심 기업은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은 전선 재료가 되는 동선부터 전선과 변압기 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리포트와 KBI 메탈이 전력망 관련 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소재부터 전력기기까지 대응 가능한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교보증권 리포트의 핵심은 AI 시대에는 결국 전력이 핵심 인프라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변압기와 전선, 배전 시스템처럼 전력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새로운 수혜 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AI 산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인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핵심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발 전략 수요 폭증으로 변압기와 전선 등 전력기기 산업의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만큼 반도체 넘어 비반도체 분야에서도 강력한 수급과 주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희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증시는 한마디로 확실한 곳으로만 돈이 몰린 지독한 차별화 장세라고 봅니다. 지수 자체는 좁은 박스권에 갇혀 답답했지만 시장의 자금은 아주 명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의 흐름은 AI 반도체와 수출 소비재처럼 실적 숫자가 증명되는 테마로만 빠르게 쏠렸는데요.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철저히 소외되고 주도주만 치고 나가는 양극화가 뚜렷했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수보다 종목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명확한 성장 스토리와 실적이 뒷받침되는 핵심주에만 집중하는 것이 전략이겠습니다. 네, 그럼 조승희 아나운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장중 코스피 8,000선을 돌파하며 신세계를 열었지만 일본발 물가 우려와 환율 쇼크로 인해 6%대 급락 마감했습니다.
8,000고지를 밟자마자 쏟아진 매물폭탄과 사이드카 발동이 큰 과제를 남긴 하루였는데요. 이 긴장감이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진정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두 아나운서분께서 오늘장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장을 롤러코스터라는 한 단어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8,000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지만 이후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490선까지 급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 달성 직후 변동성이 극대화된 오늘 장에서 이 충격이 다음 주 초반 진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